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안인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의 형사체계의 골격, 근간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이 수사 지휘권 66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은 스스로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강해졌고 경찰의 책임도 더 막중해졌다는 얘기겠죠.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오늘 오전에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 검사가 검찰을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이것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현영 기자, 이 김웅 검사가 어떤 검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일단 김웅 검사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검사내전이라는 지금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있는 그 책의 저자로 굉장히 유명할 거고요. 그 작년에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이라는 직책을 대검에서 맡으면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하는 일을 맡아왔던 부장검사입니다. 그런 면이라고 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김웅 검사가 오늘 사직서를 내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 글을 올리고 상당한 반향이라고 할까요?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화면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작심하고 한 듯한 발언들, 그런 글 때문에 그 후배 검사나 동료, 선배 검사들이 그 댓글로 굉장히 많은 응원의 글을 보내거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비판을 보태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들이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것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다. 김태현 변호사는 이 김웅 검사의 사직의 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웅 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대검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 법안에서 검찰의 논리를 이제 설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통과된 게 당연히 김웅 검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을 겁니다. 김웅 검사의 말이 옳다 그러다 평가하기 전에 일단 그 말을 좀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김웅 검사가 얘기했던 거는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죠. 거기서 이제 국민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일반 국민과는 거의 상관은 없습니다. 특수사건, 국회의원, 예를 들어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하냐 공수처가 수사하냐라는 건 사실은 일반 국민과는 별로 무관한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래서 이제 김웅 검사가 국민의 뜻이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김웅 검사가 얘기하는 건 검찰에 있는 권한을 수사에 대한 일부 권한을 떼어서 경찰로 쉽게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찰의 권력이 워낙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누가 제어하고 누가 통제할 것이며 그 와중에서 국민이 오히려 피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김웅 검사의 아마 말하고 싶었던 얘기로 보입니다. 예,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면서 검찰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법안의 핵심 내용 제가 아까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라고 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이 기자가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 그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원래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네. 검찰로 넘기지 않아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현재 넘기면은 검찰이 야 이거 왜 이래 다시 수사해봐. 그럴 수 있죠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실 그동안 경찰에서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나왔고 알게 모르게 그 영화를 본 드라마를 본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경찰 편을 좀 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경찰 스스로 우리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예요. 기소 의견은 별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 의견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다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권도 검찰할 때 있는 거고요. 그건 헌법 사항이니까. 그래서 뭐 그건 별 변동이 없는데 이제 불기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고 경찰에서는 불완전하나마 일부 권한은 가지고 왔다. 물론 경찰에서도 일부 강경파들은 이 기소권 같은 것도 우리한테 완전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부 권한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장점은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제가 만약에 조사를 받아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번 수사받아야 되니까 사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에서 한 번 끝나니까 수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종결이 빨리 되니까 좋죠. 이거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가 있냐? 반대로 이제 고소인 입장인 건데 속된 말로 사건 종결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사건을 덮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검찰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 2년, 그다음에 부장검사 1년 돌립니다. 지방에 한 곳에 오래 못 둬요. 그건 지방 토어 같은 사람들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검찰만큼 그렇게 되진 않고 또 지방 경찰청 체제이기 때문에 한 형사가 지방에서 오래 공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방 토어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혐의 있는 거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 검찰의 통제 바깥에서. 이게 검찰이 가장 걱정하는 거고 아까 이제 김웅 검사가 얘기했던 국민은 어디 갔습니까? 경찰 공화국입니다. 중국의 공안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도 그 웬만한 사건들을 힘 있는 사람의 피의자인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덮어버리면 검찰의 통제가 안 된다. 그 어느 곳도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김웅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가 검찰이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지휘를 해서 기소를 한 비율 이런 비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이 그동안 대단히 미미했다. 이것도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이 56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검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포착해서 이걸 다시 기소한 경우가 3,089명입니다. 근데 이게 퍼센티주 따지면은 0.55%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0.5%. 예,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 판단이 옳았다. 검찰도 동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저 정도 비율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수력도 좋으니까요. 통계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검찰에서 걱정하는 덮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이 걱정한다는 부분이 검찰이 걱정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덮는다는 것을 검찰이 걱정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경찰 입장에서 내가 기소 의견을 올리든 불기소 의견을 올리든 위에 상급기관이 검찰에 다시 한번 보는 것과 내 선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 끝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통과된 법안 내용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 능력이라고 하나요? 인정되는 범위. 이 부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김태현 변호사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하나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잖아요. 경찰에서 받은 사경 작성 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해서 저 그거 부인하겠는데요. 증거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건 휴지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증거를 못 써요. 그런데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저 그거 증거로 쓴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절대적인 일단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물론 유예 기간은 좀 있지만 그 검사 작성 피신 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가 그거로 증거로 쓰는 게 동의할게요라고 해야만 증거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예전에는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서 변호인이 나 증거로 쓰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별도로 공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인이 저 검사 작성 조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게요라고 하면 그 검사 작성 조서도 사경 작성 피신 조서 마찬가지 휴지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공판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판 중심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구현될 수 있으나 재판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수 있죠. 재판 기일이. 그러니까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야 뭐 더 늘어나면 되는데 대부분 주요 사건들은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 신문 기일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김태현 변호사. 저 내용 보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재판 보통 피의자 신문조서를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거나 다시 교도소로 가기 전에 직접 읽어보고 거기다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가 읽어봤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말한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서명을 한 이 경우에만 이제 앞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공판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름을 작성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 성립진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써 있습니다라는 성립진정은 인정도 하고 플러스 내용까지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왼쪽으로 갔다고 말한 건 맞지만 그 당시에 검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사실 오른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갔다고 진술을 했어요. 조서에는 왼쪽으로 갔다고 진술한 거는 제가 한 말은 맞는데 사실은 오른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는 무효로 해주시고 제가 법정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한 이 말을 제 얘기로 증거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경 작성, 좀 경찰 작성 피신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작성 피신 조서도 그냥 휴지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휴지되고 이 악용될 소지도 있겠네요. 그러면 악용될 소지도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점은 일단은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 증인이든 피고인이든 일반 물적 증거든 공판정에서 오픈시켜서 대등한 위치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이 공판 중심주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주경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자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지금 검사가 너무 압박하니까 왼쪽으로 갔다 얘기하고 법정 가서 오른쪽으로 말 바꾸자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공판 시간, 재판 기일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피고인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저 신문조서라고 지금 나가는데 원래는 신문조서죠? 니은이죠? 신문조서, 니은이죠.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왜 법정 용어들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지 신문인지 신문인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신문, 니은, 그러니까 뉴스페이퍼의 니은이죠, 니은. 다르지만 니은 받침이고 법원에서 하는 거요. 그건 신문. 법원에서 하는 거 미음 받침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미음 받침입니다. 그건 뜻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묻고 조사하고 대답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마지막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뭐 어떤
분야 상관없이 모든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것도 큰 변화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거의 모든 사건을 다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조정 후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방위사업범죄나 뭐 대형 참사 관련해서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범죄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뭐 견제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니까 저건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견제 장치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공수처가 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하게 뭐 될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일반 경찰 공무원. 뭐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한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수사는 뭐 당연히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볼 여지도 있죠. 예, 검경 수사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되는 건데요. 그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에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골격이 잡히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문화가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공론화됐지만 검경 갈등으로 중단이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는 있었는데 20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박범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 처음 와서 이 사안을 담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노무현 정부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 부여하는 데 반발해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 민감용 경찰청장은 어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는지 이현웅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으니 이제 뭐 수사 직제를 변화하든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변화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서 맞춰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해졌다. 앞으로 경찰이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이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거의 뭐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그 어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답변 내용들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또 부인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서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입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 이제 부인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배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정세균 국무총리 부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옆 방으로 옮겨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차담회를 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도 하고 임명장을 받은 사람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했던 이야기는 또 잠시 뒤에 영상이 들어온다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기 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서줘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와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조금 무슨 권력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제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안이고, 청와대 수사는 최근에 들어서 불거진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 검찰이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인사와 청와대 수사는 상관이 없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이현은 기자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분들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인가요?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검사장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취임 일성으로 내놨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도대체 뭐냐? 저희도 그 이성윤 검사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게 지금 청와대나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성윤 검사장은 지나갔는데요. 그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것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인권, 민생, 법치라는 그 원칙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내놓은 취임 일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인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때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첫 보고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앞으로 이 보고 자리가 계속 정례적으로 이어져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